남쪽의 따뜻한 공기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거든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140개 이름이 순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태풍은 지금 그 태풍 자체의 힘에 의해서 북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 편서풍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급격히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 진로에서 보면 이 태풍이 중국을 스쳐 지난 뒤에 서해상으로 진출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상할 그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때쯤 되면 열대 바다의 바닷물의 온도가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증발이 돼서 대류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류구름이 체계를 갖추면 태풍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대류구름이 거의 동시에 발달해서 북상 중이기 때문에 9호와 10호 태풍이 발생을 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11호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태풍이 왜 발생을 하냐면 적도지방과 극지방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적인 그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쪽은 너무 덥고 이쪽은 너무 차고 그래서 이 자연 공기는 그 열적인 평형을 이루려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태풍이거든요. 통상 태풍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가항반원이라고 합니다. 위험반원은 태풍 자체에 의한 그 회전력에다 편서풍의 힘이 더해져서 더 힘이 강하고 왼쪽은 그 두 힘이 약간 상쇄되기 때문에 약하다 이런 뜻인데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처음에 태풍이 발생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은 편동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보면 필리핀 쪽으로 또는 대만 쪽으로 가다가 한 적어도 북위 30도 이상을 넘게 되면 이제 편서풍 지형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전향을 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자 기상청의 예보관들은 그럼 어떻게 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냐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를 지나는 태풍이지만 태풍이 가는 어떤 그 지향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계곡이 있듯이 자 우리나라 부근 쪽에 와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 8호 태풍 이 역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왔고 그게 규슈 그다음에 부산 상륙한 거거든요.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다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가 태풍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이게 상승하면서 차가워지면 음결을 하고 이때 그 수증기 기체가 액체로 이렇게 변환하면 나온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잡열이 태풍의 힘이 강해지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제주도를 스친다거나 프란시스코처럼 일본 규슈를 지난다거나 하면 바다로부터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남해안에 상륙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연료 공급을 못 받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약해지는 것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14나라가 태풍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고 북한도 하나고 일본, 중국, 필리핀, 홍콩 다 그래서 14나라인데
그 나라의 꽃말 또는 뭐 어떤 그 귀여운 이름 이런 거를 10개씩 제출해서 14개국이니까 140개 이름이 순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순서대로 붙이는 거죠. 1년에 통상 한 30개 약 발생을 해서 이름이 붙여지면 1번부터 30번까지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31번부터 이제 붙이게 돼요. 그래서 140개 이름이 다 쓰여지는 게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태풍위원에 큰 피해를 입힌, 예를 들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거든요. 이런 이름은 영구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빼고 그 제출한 나라가 다른 이름으로 제출을 해서 항상 140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져다 주는 게 피해죠. 강한 바람과 많은 비. 그래서 침수되고 무너지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것만 잘 대비하면 태풍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이로운 점은 수자원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가을, 겨울, 봄쯤 되면 그 물 부족 현상, 극심한 가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태풍이 발생해서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플랑크톤이 저 바닥에 있던 플랑크톤을 확 뒤집어 놓는, 바닷물을 뒤집어 놓는 현상을 또 태풍이 하거든요. 바다에 사는 생태계에도 큰 이로움을 주는 그런 기상 현상입니다. 태풍을 앞두고 이 태풍으로 내가 있는 지역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꼭 필요한 현상이고, 그걸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요즘은 인명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그 어떤 전파를 하고 주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